안녕하세요. 인문사회 지식의 연대와 가치의 확장을 위해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프로그램 다시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대학교 송혁기 교수님을 모셔서 인문항구학 HK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HK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리고 또 오래됐고 그래서 굉장히 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한번 송 원장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소개하고 그다음에 연구소도 소개 간단히 하고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고려대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글로벌 인문학 연구원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사실 오래된 연구원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실적을 내왔던 고려대학교 한국사 연구소와 또 한자 한문 연구소 이 두 연구소가 같이 결합을 해서 좀 전근대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학을 어떻게 다시 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비교적 신생 연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시작된 HK 3.0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6년짜리 과제를 수행하는 지금 첫 번째 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연구재단 이런 집단 연구를 준비할 때 보면 왜 또 실적 막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막 그런 차원에서 신생 연구소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실적 이런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선정됐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어때요? 그거는 조금 저희는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은 신생인데 기존에 한국사 연구소와 한자문 연구소가 고려대학교에 원래 있었고 각 연구소가 사실은 실적들을 많이 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사 연구소도 BK 사업, 그다음에 K학술 확산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고요. 저희 한자문 연구소도 역시 한문학과 단위에서는 이제 BK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문사연구소 사업을 6년 동안 그 앞 단계에서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양 연구소의 그런 실적들이 연구원은 신생이지만 각 연구소 실적들을 가지고 사실은 선정할 때 지원했다고 말씀드리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주제 또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왜 좀 이렇게 이런 주제를 선택을 하셨는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잘 아시다시피 사실 HK 사업은 단일한 연구 주제를 연구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연구소를 지원하고 좀 전체적으로 그 연구소를 세계적인 인문학 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의 연구 주제가 단일한 연구 주제는 아니고요. 연구원이 인문학 연구소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좀 포괄적으로 세운 아젠다가 중심이 되는 그런 연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의 아젠다는 소버린 AI 시대 한국학의 재정립과 글로벌 비교 인문학의 허브 구축이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아마 세 가지 키워드가 주목되실 것 같아요. 일단 소버린 AI라는 개념, 한국학의 재정립, 그리고 글로벌 비교 인문학 이런 이 세 개념을 중심으로 좀 포괄적인 어떤 그런 아젠다를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전통 한국학의 재정립이라는 것은 저희가 한국사 연구소나 한자문 연구소가 오랫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문헌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고 오늘날 재해석하는 그런 방식의 문헌학적인 접근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요.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심화시켜 나가려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목표인데 심화하되 다만 그것을 이제까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일국적 시야였다면 조금 더 글로벌한 시야에서 또는 동아시아 지역학 속에서 한국학이 어떤 의미인가 또 영미권 학술장에서 한국학이 어떻게 무엇을 발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 새롭게 심화하면서 새롭게 만드는 심화와 창신이라는 개념이 첫 번째 중요한 어떤 저희의 세부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세부 목표는 말씀드린 아젠다 중에서 소버린 AI, 소버린 AI 시대라는 그것과 관련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작년 1월 달쯤에 이 사업 제안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2월 그때쯤 여러 이제 보통 이런 걸 내면은 심사 받고 하잖아요. 심사 때 또 발표도 하고 그때 발표할 때만 해도 소버린 AI라는 개념이 낯설었기 때문에 맞아요. 설명을 한참 해야 되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선정이 되고 4월 달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버린 AI라는 말이 거의 시대적 화두가 돼 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스토리를 모르면 예, 예, 예. 현 정부에 맞춰서 네. 요 주제를 정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먼저 소버린이라는 주제를 선택을 했고 현 정부가 그거를 좀 따라서 하는 듯한 뭐 이런 저희 따라하는 건 아니고 먼저 하신 거죠, 하여튼. 저희가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한 어젠다를 사실은 뭐 미리 좀 선점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주제가. 아시다시피 소버린 AI라는 게 지금 뭐 아시다시피 AI가 최근 3, 4년 사이에 생성형 AI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일반인들이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많은 지식을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개발하는 소위 LLM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초거대 언어 모델인데 그거를 개발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만든 것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아하. 나머지 5%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인데 이제 주장을 세계 하죠. 3위인데 그렇지만은 1, 2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맞아요. 격차가 있는 3위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이나 중국에서 물론 인류가 만들어낸 거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예. 그러나 그걸 답변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역사 문화 배경 속에서 나오는 답이 아니겠는가. 그렇겠네요. 그랬을 때 이제 가령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전 세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화와 역사들이 있고 그렇죠. 각각의 어떤 맥락들이 있는데 그런 맥락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미국, 중국과 경쟁력이 있는 LLM을 만드는 건 사실상 요원합니다. 그렇죠. 가령 이번에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미국의 소위 4대 빅테크 기업들의 예. 올 한 해 예산이 1,00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1,000조면은 우리나라 국가 예산보다 훨씬 많고 훨씬 많죠. 예. 그걸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특히 인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결국은 이 지금 뭐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초거대 언어 모델들이 하는 답변들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평가하는 일. 예. 이러한 답변은 우리의 어떤 역사와 문화에 비춰볼 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를 평가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 아하. 또 한 가지는 이 AI들이 결국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답을 내놓는 건데 예. 학습하는 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문화를 잘 더 학습할 수 있도록 양질의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일. 양질이라는 것은 사실 기술자들이 평가할 수 없거든요. 없죠. 인문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를 선별해서 학습시키는 것. 그리고 전통 시대의 자료들은 의외로 지금 AI들이 제대로 학습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것들을 이 AI들이 학습하기 좋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한데요. 뭐 토커나이징이라든가 또는 그 개체명을 만들어주는 그런 예. 것들을 전공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기술을 개발하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동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AI, 소버린 AI 시대라는 것이고 결국은 두 가지인데요. 예. 이 AI 시대에 인문학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게 참 좋은 출발 한 같아요. 가지는 인문학을 위해서 AI가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오.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후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AI의 성능이 좋아지는 거는 우리가 그 터부시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AI가 더 좋은 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일, 그것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일. 예컨대 전통시대 저희가 지난 요 사업 이전에 한참 정도 해왔던 예. 사업이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이 조선시대 과거 시험 자료들을 총집결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과거 시험 자료들은 다 당연히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형태도 다 필사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가공해 주는 역. 그렇죠. 가공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요? 네네. 그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그냥 것들. 뭐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물론 학습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학습이 되지 않고요. 아. 좀 지침을 주고 그 지식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태깅을 해서 분류해서 얘가 더 좋은 지식들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저희 뭐 이 사업단은 인문학하는 사람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고려대학교 공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AI 연구원 예. 그리고 또 타대학에 지금 저희가 같이 협업하는 건 아주대학의 그런 그 AI 연구원과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목표 중에는 인문학 HK 사업으로는 저희가 아마 최초일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럴 것 저희 같아요. 목표 중에 예. 특허 출원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특허 출원을 목표로 삼은 아마 인문학 사업은 처음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근데 아니 어떻게 HK에서 특허 출원이 이제 목표냐 이렇게 되게 신기한데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공대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지금 코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금 저희가 또 특별한 그 배경이 있는데요. 예, 그 저희 공동연구원 중에 한 분이 저희 한국사학과 교수 한 분이 예. 고대 공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아, 고대 공대 컴퓨터공학과를 학부, 석사, 박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자연어 처리 전문가로서 기업체, 뭐 여러 기업체들의 특히 마지막에 이제 NCAI의 예. 간부급으로 있던 분이에요. 이분을 저희가 한국사학과 교수로 채용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소버린 AI라는 말 그분한테 배운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설계 전체를 할 때 그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이게 교류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냥 외부의 교류자가 아니라 예. 한국사학과 패컬티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연구, 융합연구 말을 많이 하지만 맞아요. 사실은 그 실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면이 많은데 저희가 그 작년에 그 대표 성과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한문학과 교수와 아주대 공대 교수가 예.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SCI 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오. 그 게재한 논문이 뭐냐면은 조선시대 과거 시험 자료들을 예. AI한테 읽혀서 예. 얘가 제대로 읽는지 못 읽는지를 평가하는 예.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와, 대단. 그걸 가지고 SCI 굉장히 신선하네요. 등재 논문에 게재가 됐고요. 어. 그런 작업들, 공동 작업들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지향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당연히 이제 생기는 게 아니 보통 이제 저희들이 융합 연구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융합 연구는 우리 인문 사회 분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이런 분야고 근데 이제 이공계에서는 이제 늘 융합 연구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산학연 협력 관련된 분석을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공계열도 융합을 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잘 안고 있다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다 취합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나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들이 융합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솔직히 뭐 소통도 잘 안 되고 협력도 잘 안 되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근데 교수님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융합연구를 쭉 진행을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 어떤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궁금해요. 예. 예. 글쎄요. 뭐 잠시만요. 주제 자체가 이제 뭐 AI 소버린 뭐 이런 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뭔가 좀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저희가 이제 갑자기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사학과 교수 채용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해왔던 아까 말씀드린 한자본 연구소에서 해왔던 그 인문사연구소 사업이 조선시대 과거 시험 자료들을 집대성하고 그것들을 집대성하는데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냥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좀 이 지식 데이터를 만들고 하는 가공하는 작업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거 할 때 그때 이제 뭐 찐 공대 교수는 아니지만 저희 한문학과 출신으로 예. 디지털 인문학으로 이제 전공을 바꿔서 디지털 인문학으로 박사를 받은 그 지금은 이제 그 지방의 네. 그 모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친구가 같이 결합해서 특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하라고 하면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석박사 과정생들은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이전 사업, 그 인문사연구소 사업을 할 때 이미 이 친구의 지도를 통해서 대학원생들이 많이 트레이닝이 됐어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 정말 이 자료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친구들인데 거기다가 이런 기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 연구들을 확장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트레이닝이 최소한 한 4, 5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능했고요. 아하. 지금 하고 있는 이 협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사업은 HK 사업은 아시다시피 학문 후속 세대를 키우는 것도 맞아요. 되게 중요한 중요하죠. 부분인데 그 친구들이 하는 세미나들이 다 이 친구들에게 이 AI 이 기술을 훈련시켜서 그 친구들이 자기 연구 주제와 그것을 접목시켜서 네. 가령 작년에 저희가 콜로퀴엄을 몇 번 했었는데 거의 완성도 높은 이미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사 수료생 정도 되는 친구들이 어허. 한국사나 한문학이나 전공하는 친구들이 그것들을 이미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성의 이 연구자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젊은 연구자들은 것들에 적응하고 새로운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아유. 그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지속적인 트레이닝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부럽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연구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선 필요성을 좀 느끼신 것 같고 그 어떤 융합 연구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고려대학교의 어떤 특성상 사실은 이제 우리 그 후속 세대들이 어떤 연구진이 아주 그런 것도 뒷받침해 준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좀 계획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연구 성과를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많이 내서 이렇게 조금 뭐 사회적으로나 지금 뭐 교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버린 이게 주권인데 그러려면 우리 어떤 정책성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 어떻게 지금 좀 기여나 뭐 이런 걸 하고 싶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통 방식의 그 연구입니다. 전통 방식의 이 필로로지, 문헌학에 기반한 연구들은 계속해서 심화해서 해나갈 것이고요. AI 관련된 이런 연구들은 그냥 저희가 논문을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평가 도구를 개발하면 이제 리더보드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LLM들도 그거를 평가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AI들 그런 것들도 개발 단계에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논문으로 끝나는 연구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는 이 글로벌 비교 인문학인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보통 얘기하는 인문학은 되게 사실은 근대 이후 영미권에서 만들어진 인문학 개념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게 뭐 그쪽에서도 이미 반성이 좀 어느 정도 있어 왔고요. 21세기에는 결국은 영미권의 근대 이후의 개념으로의 인문학이 아니라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적층되어 온 인문학의 전통들을 다시 우리가 소환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한국학, 동아시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그 한국학을 위한 글로서리도 새로 만들고 또 영미권 독자들, 주로 연구자들을 위한 핸드북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해왔던 허들 중에 하나가 언어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미권 학술장에 우리가 해왔던 깊이 있는 연구들을 제대로 발신하지 못해왔다는 그런 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발신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글로서리 같은 작업도 중요하고 영어로 논문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연구 시각, 어떤 연구 주제 그런 것들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이 연구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령 지난 1년 동안 했던 것 중에 조금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학술대 많이 했고요. 학술대 많이 했고 오가는 거 많이 했지만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우 다양한 그 전 세계의 한국학 연구자들과 한국에서 서울에서 고대에서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분들이 저희가 보니까 여름에 한국에 많이 들어와요. 해외에 주로 한국계도 있지만 아예 그쪽 나라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학이나 동아시아학을 하는 분들 중에 여름에 한국에 한두 달 체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인데 되게 와이프나 남편이 한국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오, 그래요? 오. 그러니까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초청하지 않아도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요 노하우 좋네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그냥 장만 만들었습니다. 어떤 장이냐면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대학원생들을 위한 특강으로 초청하기도 하고요. 예. 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세미나를 만들어서 예컨대 제가 그 해외 한국학 교육 및 연구자들을 위한 기초 한문 특강 이런 거 해가지고 한 4번 정도 이렇게 같이 진행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뭐 같이 답사도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 받아서 뭐 사찰 음식도 같이 먹고 오호.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실제 한국에서 찐 한국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러네요.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저희가 HK 물론 지원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아, 이거 참 좋네요. 진행을 해서 마지막엔 거의 미드업 행사에는 거의 한 5, 60분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서 같이 뭐 워크숍도 하고 거의 페스티벌 같은 그런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이제 좋고. 그렇죠. 예. 연인원 한 120여 분 정도가 참여했어요. 이야. 이 한국에 와 있는 해외 그냥 모시려면 거의 유럽 어디 뭐 저기 뭐 어마어마하죠. 아시아 어디 이미. 계신 분들인데 그럼. 이분들이 여름에 주로 한국에 한두 달 정도 계시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하고. 알아서 그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본다면 아주 전격화된 국제학술대회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좋죠, 좋죠. 아니 진짜 그분들은 이제 여기 체류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도 필요하고 뭐 이러니까 되게 이제 좋은 이런 건데, 우리 중요한 거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지금 대학원생들과 멘토를 연결해 주기도 했고요. 멘토로서 이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 영미권 학술장에 어떻게 논문을 만들면 되는지에 대한 조언들을 뭐 같이 받게 하기도 하고 해서 특히 한문 후속 세대들이 그런 외국의 한국의 연구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출발이 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부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연구자분들께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극을 좀 많이 되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는데, 뭐 인문학인데 한국학인데 AI 소버린 뭐 이런 거 글로벌 비교 문화 뭐 이런 것까지 하시는 걸 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K컬처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인문학과 사회과 뭐 어떤 예체능 이런 게 다 연구할 게 되게 많다는 어떤 자신감까지 들게 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